네, 자,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일치인데 오늘 강의는 메타버스의 동향과 미래라는 주제로 연구에 계십니다. 연구에는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정형수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지금 연구 시간이 지금 5시간입니다. 그리고 제 강의 시간에 써가지고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형수 교수님은 한국 교수님인데 이제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석자 교수님으로 계시고 전공이 엑사이너 캡터스 세계적 스카이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한국 쪽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저희 공무부 인정의 우수 인재로서 특별 한국 국적을 배우고 가셨다는데 옛날에 한국에서 영국 유학 가셨다가 영국에 이제 작을 학교에 작을 잡다 보니까 오래가면서 국적이 상승되셨다가 또 우수한 인재로 국제연구를 계신 굉장히 계신 분이고 한국 쪽하고도 많이 특히 작년에는 연구면으로도 경기대학교 숙제교수님, 교수님으로도 많이 계시고 아마 올 여름에도 한국에 와서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과기부의 XR 자문위원 문체부의 한국 유럽 프로그램 자문위원도 하고 계시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 기술협력단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대외스카 교수님으로도 하셨고 한국연구 과학기술산업혁신위원회 위원장 국제가상문과 기술혁신협회 회장 한국 기술혁신협회위원 영국 왕립협회 연구원 맨체스터 유니버시티 AI VR 리서치 그룹장 이런 부분들을 하시고 논문도 보면 우리가 한 문자로 SCI 그 포함에 약 150편 이상의 VR XR 관련된 논문을 기재하신 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증강인지 분야의 논문 피인용 기술 세계 2위가 전 세계적으로 나바투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증강인지 분야의 논문 피인용 생산률 지수 세계 1위 굉장히 진짜 핫한 교수님들이 저번 시간에 우리 메타버스 강의 좀 들었는데 아마 메타버스는 뭔가 또 새로운 IT 기술에 우리 금융령 회장님 말씀하신 변곡점이 된 IT 기술이라서 최근에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신념이나 확신이 쓰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이렇게 IT 기술을 쭉 한 30년간 같이 이쪽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기술이 흐르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생각.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그러다 인터넷까지 확 되듯이 아마 메타버스도 뭔가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한 10몇 년 동안 포함해서 막혔던 부분에 안에 새롭게 전환될 수 있는 돌파구가 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운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저도 작년에까지 우리 기업의 프로그램을 대면 중심으로 하다가 올해 좀 발사를 바꿔가지고 우리도 같이 모여있지만 이렇게 외국에 계신 원형국에 계신 분들도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알찬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메타버스가 조금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될까를 좀 말씀드리니까 좋은 강의 잘 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정 교수님 늘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모시고 편하게 이 메타버스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 보통 우리가 굉장히 이 어떤 한 현상을 한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좀 다른 시각도 바라보고 그리고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스트 공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 지금 돼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러셔가지고 화면 공유 누르시고요. 보험 공유 옵션 들어가시죠. 지금 네,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보이십니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상 증강, 확장 현실,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메타버스의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리고 메타버스 경제로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사례와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체스터는 산업혁명으로 되게 시작된 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장 아마 이게 주말마다 축구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우리 박지성 선수가 일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맨체스터 시티 이 두 구단이 이 자리하고 있는 축구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유럽의 유로피언 시티 오브 풋볼이기도 하고요. 유럽 축구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대학의 재미있는 거는 이 스포츠 인스티튜트 스포츠라고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연구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 대학은 한 3만 8천 명, 4만 명 정도 돼서 이 영국 전체적으로 가장 두 번째로 큰 학생 수가 있는 도시고, 맨체스터 대학은 첫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래서 도시 한 곳에 대학이 두 개가 있는데 한 1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도시기도 하고 산업혁명이 시작한 산업 문화유산 도시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BBC가 영국에서 맨체스터로 옮겨서 미디어 도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문화 도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인구가 한 500만, 600만 정도 돼서 인구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기술, 테크, 그리고 혁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 그런 재미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만체스터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현대 디지털 기술, 문화, 그리고 스포츠 이런 걸로 탈바꿈을 하고 도시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변하는지 그런 좋은 샘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 주요 기술들을 영향을 받고 앞으로도 영향을 받을 거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기술들이 서로 이제 융합을 하면서 이제 우리 생활에 미치는 것들이 많아질 거고, 그리고 가속도가 된다는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어떤 메타버스 근간을 이루는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통해 블록체인 뭐 이런 것과 아울러서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 디지털 트윈, 드론, 뭐 IoT, 뭐 퀀텀 컴퓨팅 뭐 이것도 사실은 앞으로 향후 우리를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리고 그러한 기술 발전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고 특별하게 코로나라는 그런 굉장히 언유저한 그런 상황에서 이미 시작되었던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는 그런 디지털 대전환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했고 그리고 그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기술 특별하게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있지만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 확장되고 이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은 그 공간에 그 소셜 디스턴싱 때문에 갇혀 있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더 각광을 받게 되었고 특별하게 그 경험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런 가상현실, 증강현실 혹은 메타버스로 확장되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표출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플랫폼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PC가 메인 플랫폼이었던 시대에서 애플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많은 기업들이 등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이 플랫폼이 되었던 그런 시대에는 우버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키플레이어들이었고 이제 다음 플랫폼은 이제 거의 다 공감하시듯이 AR, VR 그리고 믹스 리얼리티 이것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거대 기업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뭐 확장현실, 메타버스 이런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있는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증강현실은 실제 공간 위에 가상의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가상현실은 현실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리고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가상공간,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완전히 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혼합현실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잘 접목되어 있는 그러한 기술이고 확장현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가상 증강현실의 혼합현실 기반에서 미래 신기술까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특별하게 데이터 기반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경제를 할 수 있는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한 기술까지 미래 신기술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본다면은 메타버스는 이러한 그런 확장 현실의 그 파운데이션 기반을 두고 여러 가지가 연결되죠. 초연결, 초실감 그러한 디지털 세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메타버스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AI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트워크, 클라우드, 데이터 이 센서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가 모아지고 데이터가 모아지고 그것을 인텔리전트한 그런 기술로 하는 어떤 이런 기반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근간을 이루는 XR, 그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가 확장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이 확장되는 확장 가상 세계가 펼쳐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메타버스를 통해서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이 디지털 휴먼, 아바타 이런 것들의 역할이 기존 어떤 세계보다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대.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블록체인, NFT 이러한 개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이런 것들을 약간 과거라고 하면은 현재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인텔리전트하게 약간 똑똑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센서들, 시각, 청각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게 맛을 본다든지 그리고 느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더욱 우리의 감각이 더욱더 발달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미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서 인공지능과 XR과 확장현실과 그리고 중요한 경제, 블록체인 기반이 되어서 메타버스의 세계를 이룰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도대체 왜 메타버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비슷한 기술이 점점 고급화되고 고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가상현실에 주목받던 2014년인데 그때는 오클러스가 사실은 이 가상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면서 가상현실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런 기술은 이전부터 있던 기술이었지만은 이 오클러스가 이 가상현실에 대해 화두를 내던지면서 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고 2010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혼합현실, 홀로렌스를 이렇게 출시를 하면서 혼합현실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이제 포켓몬고가 증강현실을 또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2018년에 퀄컴이 확장현실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엔비디아가 아주 원대한 꿈을 품고 새로운 어떤 세계를 얘기할 때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완전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어 왔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의미는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보면은 범위가 훨씬 큰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서 할 수 있고 가상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처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메타버스에는 기존의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도미네이션, 그러니까 도미네이트 하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벌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그런 3차원 가상 공간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아직도 그 메타버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 잘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연구팀에서 최근에 이제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뭐 알다시피 메타는 비욘드고 버스는 유니버스인데 이 영어로 저기 정의를 지금 얘기하자 보면은 an augmented digital world,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증강된 디지털 세계죠. 근데 that is blending physical and virtual space. 그래서 이 physical space하고 virtual space가 이렇게 혼합된, blending된 그런 세계이고, 근데 그 세계는 through the use of XR and AI-based system. 근데 이 확장현실과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페이스인데요. 중요한 점은 이 사용자가 for users to interact, 유저가 상호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virtual goods and service. 그래서 이 가상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이 뭐죠? 무역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케 하는 것은 크립토커런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non-fungible token 같은 그런 크립토커런시인데 이것을 그 거래를 할 때 with the one another and one other virtual entities.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other entity란 것은 어떤 아바타라든지 다른 사람과 그리고 우리의 실질적인 사람보다는 아바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 간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혹시 다음번에 보면 이걸 한글로 좀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 터인데 뭐 우리가 보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든지 러블록스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제페토라든지 다양한 우리 사례를 통해서 메타버스의 설명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어떤 XR이나 AI, 클라우드, 블록체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 피지컬하고 버추얼 월드가 블렌딩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버추얼 상품들이 거래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아바타나 이런 다양한 그런 엔티티를 통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저는 메타버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메타버스냐? 뭐 물론 저 코비드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매슬로우의 그 욕구들 있잖아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뭐 존경이라든지 자아 실현을 한 욕구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묶여 있는 것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돌파구로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무언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꿈을 실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그 제페토잖아요. 한번 보시면은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 네네네. 그 화면도 잘 나오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그래서 이 그 자페토 뭐 이렇게 화면을 잠깐 보셨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서 저희가 그 이렇게 이루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공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의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리고 그런 것을 표출하는 그리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것을 이루는 그런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어떤 그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메타버스 경제를 얘기할 때 이 그 개념적으로는 이 창조 영국에서 볼 때 창조 경제가 시작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창조 경제란 말이 한참 유행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 경제의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들이 경험하는 체험 경제 시대를 갖고요. 그리고 그 체험을 이루기 위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이루었던 이머시브 이코노미, 가상 융합 경제, 그리고 이것이 이제 메타버스 경제로 옮겨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창작자 경제들이 중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경제가 가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서 한국판 뉴딜 2.0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리고 그런 2조 6천억을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어떤 지금 현재 올해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일 때문에 사실은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맥스트라는 어떤 그런 기업들 가상 증강현실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 이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을 올해 초에 발표를 했고 그리고 뭐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위를 글로벌 메타버스를 선점하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과 그리고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 4만 명을 양성하고 그리고 메타버스 공급 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메타버스 모범 사례를 발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올해도 많은 기업과 대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프로젝트라든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메타버스 공간을 우리가 현실로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은 이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는 더 많은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 지리적으로 이렇게 좁은 이런 나라들 그리고 뭔가 제한되어 있는 나라들 그렇지만은 무역을 통해서 계속 이게 발전해야 되는 나라에게는 어떤 디지털 신대륙 개념으로 계속 그 해외로 나가고 뻗어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개념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하게 그 작년 말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이 메타버스가 한국 정부에서는 사실은 작년 3, 4월부터 드라이브를 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게 전 세계에서만 그런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메타버스를 얘기하는가 그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는데 이 거대 그 플랫폼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특별하게 그 엔비디아가 메타버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선점을 하면서 우리 메타버스 세계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고 거기에 따라서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꾸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곳에 뛰어들고 그래서 이게 빅테크 메타버스 삼국지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많은 어떤 그런 글로벌에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새 기업을 중심으로 다른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에 빠졌고 그 다음에 올해 초 같은 경우 특별하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라는 어떤 게임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메타버스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메타버스에 우리가 알고 있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다양한 어떤 그런 변화들이 이루어졌는데 특별하게 필름이나 드라마 부분에서 이런 메타버스가 이용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시죠. Hold up. Peekaboo, I see you. Peekaboo, I see you. Say hallelujah. Peekaboo, I see you.
그래서 사실은 이 필름이나 드라마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 버추얼 프로덕션이 가능하게 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현재 뭐 K 드라마라든지 K 필름이라든지 뭐 K 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굉장히 큰 어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재밌는 게 그 소덥이라는 그런 경매 회사죠. 여기서 디센트럴랜드라는 그런 가상 공간 안에서 최초로 갤러리를 출시했고 그리고 그 27명의 아티스트에게 NFT를 제공해서 특별하게 메타버스로 이렇게 진입하는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인데 여기 보면은 디지털 아바타인 한스라는 사람이 방문객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메타버스라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이제 가상을 통해서 경매를 시작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오버뷰 아키라는 그런 공연을 하는 그 메타버스 공연과 콘서트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 아티스트 쇼하고 공연장의 콘서트를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관객들이 이 공연을 관람하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 스폰서가 중요한데 브랜드 후원을 통해서 마케팅을 대행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래서 팬들은 여기에 와요. 콘서트에 참석해서 뭐 상품을 구매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퀘스트를 수행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개념이겠죠. 이런 공연에서 콘서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나 관광 같은 경우는 뭐 포켓몬고라든지 그 한국에서 그 가장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리얼월드 그 증강현실 기반으로 GPS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보물찾기를 한 거죠. 야외 그 방탈출 게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을 어떤 그 게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보물찾기처럼 수많은 어떤 그런 주제들을 놓고 사람들에게 찾게 만드는 그런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상 낚시터 그죠? 이것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유행됐고 재밌었던 거는 이 가장 많이 그 낚시를 통해서 성공적인 강태공은 영국에 있는 70대 그 치매 노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치매에도 도움이 되는 어떤 가상현실 이런 케이스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라든지 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가상공간을 통해서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서 경험이 되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이제 제가 직접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긴 한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환자들이 의사를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폐환자 COPD 페이션트라 그러는데 폐환자들이 재활훈련을 해야 되는데 의사를 만날 기회도 없고 재활을 할 그런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아예 막혀 있는 거죠. 그때 제가 같이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원격으로 한국은 원격 진료가 지금 제한돼 있긴 한데 원격으로 여기 보시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아바타를 통해서 보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한 거지만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일하게 영국에서 이 재활 훈련 혹은 재활 서비스가 유일하게 가능했던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이 스타포드셔 혹은 사우스 링컨셔 이 두 곳에 이건 이제 단순하게 임상 실험이 아니고 직접 환자들이 사용했던 그런 서비스고 현재 이 서비스가 영국으로 확장되고 있고 그다음 미국으로 지금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제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헬스케어에서도 이 메타버스가 좀 활용되고 있고
점점 지금까지 해왔던 가상현실 통해서 했던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서 더 많이 확장되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이 맨체스터에 그 미디어 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암에 있는 미디어 시티 있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앞으로 e스포츠 문화 공연 할 수 있는 거대한 어떤 그런 공간이 있어서고 이 전체가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어서 공연이라든지 e스포츠 전 세계로 같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향후에 한 몇 년 있으면은 좀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메타버스 안에서 BTS나 블랙핑크 같은 한국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called Zepeto. The group members gave out autographs and took pictures with fans, all inside a virtual space. 46 million people gathered for this virtual event. And the first Korean group to top the Billboard charts, BTS, released a new music video for their hit Dynamite, but not via a typical music program and not via a video platform like YouTube either. 네. 그래서 여기서 주목했던 거는 이게 한국에 있는 그런 K 팝들이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기존에 온라인을 통해서 잘 해왔는데 이 메타버스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세계 팬들을 확보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콘서트 BTS나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팝 그룹들이 뭐 저스틴 비버라든지 이런 들이 콘서트를 메타버스 공간에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It all started with a Marshmello concert. It was an interactive virtual event that took place within the popular video game Fortnite, and it was the first of its kind within the metaverse. Metaverse, the word that's been popping up everywhere recently, is a virtual community. And within that community, people can play games, work, or in this case, attend a concert. Fortnite's concert was a huge success. Nearly 11 million people live-streamed the event, and today, that number is north of 60 million on YouTube. And that was just the beginning. A little over a year later, it was announced that rapper Travis Scott would venture into the virtual concert space. And just like Marshmello's, it was a massive success. Travis Scott's show proved how profitable these virtual concerts could be. And just like real-life concerts, there's merchandise to be sold. Lots of it. 그래서 여기 트래비스 스콧이 중요한 거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많은 어떤 그 비즈니스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이외에 이제 뭐 아리아나 그란데라든지 다양한 다른 그 저스틴 비버라든지 이런 그 Entire Astro 가수들도 World Tour from the 이제 year 여기에 before 참여하면서 grossed $53.5 million. Following Fortnite's success, other companies like Pokemon have followed suit, creating a virtual concert for its 25th anniversary with Post Malone in February. And in August, Ariana Grande hosted a virtual concert and is reportedly set to make the same amount as Travis Scott. And now, Justin Bieber is the latest pop star to announce a concert.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현상들이 더 뭐 이루어질 거고 비록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조금 하긴 하지만은 이미 그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직접 공연하는 것과 그리고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는 것에 어떤 강점을 보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적절하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뭐 패션에서도 메타버스가 지금 많이 시도되고 있고요. 지금 패션 공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직접 모여서 하는 경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난 몇 주 전에 이뤘던 패션 위크에서 메타버스를 통한 어떤 패션
전시 아니면 패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디센트럴랜드에서 이 아주 그 몰입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down with some good kush. Got a good girl, a real good bush. Come and go get a real good puss. I just wanna feel good. Gotta lay down with some good kush. Got a good girl, a real good bush. Come and go get a real good puss. I just wanna feel good. Gotta lay down with some good kush. Got a good girl, a real good bush. Come and go get.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까지 했던 패션쇼하고 아주 다른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더 진화된 우리가 단순하게 e스포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래의 게임은 아마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Gaming in the metaverse is going to span from immersive experiences in fantasy worlds to bringing simple games into our everyday lives through holograms. Maybe you'll play old games in new ways. So, Barcelona, huh? Well, it's not New York, but I like it. New York misses you. What's that? I said, let me put my game face on so I can beat you. Okay. Check. I gotta try another game face next time. Maybe you'll go head to head with players from around the world. 그래서 재밌는 거는 완전히 그 가상 공간 안에서 하는 게임도 있지만은 이제는 현실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 이 디지털 세계하고 혼합이 되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인 더 메타버스. 그래서 우리가 뭐 홈 트레이닝이라는 그런 단어도 한국에 많이 등장했는데 이렇게 이 피트니스 하는 것들 You'll be able to work out on your own, maybe against an AI.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양한 어떤 이런 일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교육에서도 우리하고 하는 클래스룸에서 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차원의 어떤 에듀케이션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So, we're gonna have an astrophysicist in the family. Actually, I have to write this paper. Will you help?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제 그냥 외우고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입체적으로. Let's take a closer look. What part of the solar system are we talking about? Saturn. If you were taking astrophysics, you could study in the metaverse. Did you know the rings are made up of billions of icy particles? Really? Look at this. You're ready to do that paper now, right? Yeah. 네, 그래서 뭐 과학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역사 교육이라든지 이제는 그 현장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걸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헬스케어나 메디신 얼마나 그 해부학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메타버스 공간이 활용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뭐 미래는 조금 물론 우리가 이미 코로나를 이제 벗어나서 일상생활로 돌아오지만은 우리의 퓨처 워크도 이런 부분들이 또 혼합되지 않을까 이런. Over the last year and a half, a lot of those chance interactions that make your day all accessible from anywhere. Now imagine that you have your perfect work setup and you can actually do more than you could in your regular work setup. And on top of all that, you can keep wearing your favorite sweatpants. Looking good. Let's get together real quick for a debrief.
이런 미래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런 일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거라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기술이라고 보면은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XR과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향후 특별하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더 확산될 것이고 특별하게 블록체인 기술이 융합되면서 가상자산 그리고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가상자산 블록체인이라든지 NFT를 통해서 확보가 되면서 향후 메타버스 경제로 발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별하게 이 기존의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커런시, 화폐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가상공간에서 바로바로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뒷받침되어질 때 향후에 메타버스 경제로 급하게 발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 영국의 AI 솔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의사들을 훈련하는데 이 가상공간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이 들잖아요. 그 하나씩 만든. 근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시뮬레이션 환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한 10개 이상으로. 그래서 각각의 시나리오를 갖다가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또 AI 같은 경우는 대화형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휴먼을 통해서 버추얼 인플루언스라든지 그리고 미래의 뭐 VTuber, 뭐 루시드 같은 그런 AI 버추얼 빙이 등장을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휴먼 혹은 최근에는 이제 그 조금 더 발전된 개념으로 메타 휴먼이라고 쓰거든요. 거의 사람과 흡사한 그런 사람 버추얼 휴먼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가상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그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주제들이 블록체인 혹은 그 벤처 캐피탈 중심으로 이 메타버스 투자 펀드 존성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제를 보면 디파이낸스,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 그리고 뭐 가상자산 혹은 데모크라타이제이션 민주화 그다음에 NFT 게임 뭐 그다음에 버추얼 프로퍼티 뭐 럭셔리 아바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이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주제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우리가 알겠지만은 블록체인에서 그 메타버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엑시 인피니티라든지 베트남에서 했던 것 그리고 저기 디센트럴랜드에서 했던 그런 이더리움을 사용해서 3D 브리아 플랫폼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 그리고 샌드박스에서 NFT 기반 가상 아티스트 창작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경제 활동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판매한다든지 그리고 마너라는 그런 토큰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티 경매에서 작년 3월 11일에 780억 달러에 한 5,000일 동안 그 이 작가가 이렇게 했던 그런 작품들이 경매가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 세상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죠. 그리고 또한 그 메타버스의 서드 액트라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최초로 NFT를 극장 팬들이 사용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그 허딩 캐츠 제작팀과 협력해서 여러 개의 그 NFT 토큰을 제작을 해서 그 팬들이 이 베네핏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공연 가운데서도 프랑스 전자음악의 창시자인 장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이 메타버스 회사와 협연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점점 기존에 있던 그 가수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공연을 벌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샌드박스하고 힙합 가수인 스눕독이 협업을 해가지고 메타버스 콘서트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는데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팩트 체크라고 할까요? 2021년 5월 달에 그 NFT 혹은 뭐 메타버스에 대한 이 많은 화두가 됐고 그런 일이 됐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왼쪽 보면 maybe the reason why everyone thinks for content is totally worthless is that we haven't yet offered it for sale as NFTs.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 컨텐츠가 아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우리가 NFT를 제공하지 않았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그림을 한 거죠. 그리고 2022년 올해 초 같은 경우는 많은 그 사람들이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를 높이기 위해서 메타 공간을 만든 거죠. Welcome to our brand experience in the metaverse. 근데 사람들 보니까 I'm sure consumers will show up any minute now.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커뮤니티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성공적이고 이렇게 뭐랄까 알맹이가 있는 것들은 많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이 5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기술 촉발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세 번째 단계는 환멸 단계,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개몽 단계, 슬로프 인라이먼트, 그 다음에 상승 안정 단계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아마 현재 2021년 후반부터 올해 초반까지 특히 한국은 좀 더 이 사이클이 좀 빨랐는데요. 이 피크 기대의 정점에서 이 환멸 단계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하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정말 와 이거 this could be cool 이게 정말 획기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시작한 때가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I don't understand any of it 이해를 못하겠어 but it will change the world 그렇지만 세상을 바꿀 거야 그래서 also make us rich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할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NFT라든지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95%의 NFT 그 프로젝트가 사라질 거다 뭐 이런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메타버스는 그냥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는 그냥 마케팅 용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단계를 지금 거쳐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why isn't anyone buying our NFTs? 왜 우리 NFT를 아무도 사지 않지? 이렇게 막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환멸 단계, 어떤 실망하는 단계.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옥석이 가려지겠죠 여기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we've invested so much already. We might as well keep going. 그래서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나고 향후에는 do we have to have this meeting in the metaverse? 아니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데 메타버스 공간에서 굳이 만나야 되냐라고 이렇게 질문이 던져졌을 때 그래도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유용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타버스를 더 활용하고 공간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진행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하이프 사이클을 보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가 지금 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단계 여기를 거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하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2021년 말쯤에 8월, 9월 이때쯤에 NFT Decentralized Identity 데이터 이게 정점을 이뤘던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이 곡선을 지나서 이때쯤이라고 생각됩니다. 리얼리티 책이 되겠죠. 그리고 많은 그 프로젝트들이 예전에 닷컴에서 했을 때 기업들이 그냥 닷컴만 달면은 투자 받고 했던 시대인데 지금은 NFT도 약간 그런 메타버스나 NFT 이런 것도 그런 흐름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정말로 비즈니스 모델에 있는 기업이 살아남을 거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유용한 그런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겠죠.
메타버스 검색 추이를 보면은 2021년 3분기까지 보면은 이 파란색이 지금 저기 대한민국의 그 메타버스고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 보시면은 계속 그 증가를 했습니다. 2021년에. 그리고 전 세계로 또 비슷한 추세로 진행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이프 사이클에 의하면은 NFT라든지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증명해 주는 건데, 최근에 보면은 Does anybody care about NFTs or metaverse in 2022? 2022년도에 뭐 NFT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에 정말로 이렇게 케어할 거냐, 관심이 있을 거냐, 뭐 이런 그 통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빨간 게 NFT고 그다음에 이 파란 게 메타버스인데 2021년 이 여름을 정점으로 해서 쭉 2021년 초반까지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증가를 했다가 이제는 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정확하게 그 하이프 사이클에 보면은 그 기대 정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현실을 좀 작아가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메타버스 ETF 그 주식 투자 같은 그 보면은 지난 1년에 보면은 이 그 메타버스 ETF 지수를 추정하는 그 주식 가격도 16달러에 시작해서 막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12달러로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그 추세를 반영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의 가능성, 많은 이 세상은 많이 바뀌어질 거다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그 메타버스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웹 1.0 시대, 야후나 구글들 PC 중심으로 초고속 인터넷 기반으로 했던 그런 세계와 그리고 웹 2.0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했던 것들 그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웹 3.0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2020년대 중반 202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탈중앙화거든요. 어떤 한 기업이 독점하는 그런 것이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것의 파이낸셜 베네핏이 뭐 페이스북이나 혹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독점된 기업들 아니면은 뭐 몇 개 빅테크 기업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베네핏을 받는 그런 웹 3.0의 시대를 사람들이 그리고 있다는 거죠. 탈중앙화한 거죠. 어떤 한두 개가 독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재미있는 거는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거 2월 달에 나온 기사 같은 경우는 77%의 사람들이 페이스북 같은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주도하거나 창조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77% of people are particularly wary of Facebook's role in the immersive virtual world of the future. 이 페이스북이 이 메타버스를 이렇게 막 퓨처를 쉐이프하는 걸 원치 않은 거죠. 사실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메타라는 이름도 바꾸면서 그리고 완전 이것을 뭐랄까요? 주도권을 가지고 그 세계를 구축하면서 앞으로 향후 플랫폼을 만들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는 이제 오픈 소스 웹3 오픈 소스 개념으로 이 페이스북이 주도하고 MS가 주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개발자나 일반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런 웹 개발자들이 하는 그런 협력하는 그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화된 그런 것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고 그런 시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잠깐 보실 터인데요. 이거는 약간 이제 물론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뭐랄까요?
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플랫폼을 지배하고 거기서 수많은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고 그러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좀 탈중앙화된 그런 메타버스, 다음 메타버스 세상은 좀 더 자유로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etaverse is going to explode in 2022 and continue its growth. It's also brought Web3 in front of the public sight. This is going to be revolutionary. The metaverse is a hugely growing market, and many major tech giants are venturing in. In 2022, the metaverse market size was valued at $47.69 billion. The revenue forecast in 2028 is around $828.95 billion. Current Web2 giants like Meta are controlling the entirety of the web. Privacy, monetization, etc. Whether the product is premium or it's free, the big tech companies are making their money, leaving you out. Web3 is here to revolutionize that, and Metapoly contributes to that ownership for you. In a recent interview with The Verge, Keanu Reeves spoke about his view on Metaverse. He said, "Can we just not have Metaverse be like invented by Facebook?" When probed if he's not a fan, he also said, "Concept of Metaverse is like way older than It is old, no crap." Keanu Reeves' sentiment is exactly the way a lot of us feel. Seeing one big tech company coming in like the knight in shining armor and posturing like they invented a concept that's existed for almost 30 years. We have to take back control of our freedom to the technologies we know aren't the intellectual properties of these tech companies. Introducing Metapoly, the world's first decentralized metaverse land tycoon. It's in our belief that Metaverse shouldn't be owned by an entity, corporation, or nation. Web3 participants could now participate, propose, and vote ideas to impact the future of Metaverse land ownerships. Developed by a team of native Web3 believer and decentralized advocates, Metapoly is an upgrade over the Olympus DAO's protocol-owned liquidity model, which enabled democratization and fractionalization of Metaverse lands in Web 3.0 for the future citizens. Listen to what Metapoly's community has to say here about why you should be part of this movement. Join us to take the control back and build the future of Metaverse with our own power and choice. Own the deed. Rule the Metaverse. 네, 이 비디오를 보시면은 유럽을 중심으로 이 민주화, 그다음에 탈중앙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욕구를 가져서 미래의 메타버스는 페이스북이나 메타나 MS나 이런 기업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 특별하게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현실 체크를 좀 했는데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포지티브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자 같은 경우는 NFT 프로그램을 최근에 론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뉴 폼 오브 이커머스로 해서 디지털 아트를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고 비자가 했다는 거는 앞으로 더 많은 어떤 그런 이 메타버스 가상 자산 NFT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페이팔 같은 경우 작년 가을에 페이팔이 영국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공식 출시를 했습니다. 이 말은 가상자산 거래가 이제 공식적으로 됐고 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기업도 글로벌 기업도 연내 NFT 사업을 시작하겠다. 지금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런 그런 돌파를 위기에 빠진 스타벅스를 대사를 구원투수로 NFT를 비밀병기로 꺼내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도 가상 자산 선도국이 되겠다.
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투자자 보호, 그다음에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이런 것을 막 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글로벌 세계는 가상자산 정책 경쟁이 아마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NFT 정부 공식에서 NFT를 발행해서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가 될 거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 작년에 많은 기대와 그 특별하게 그 프로젝트들이 많이 시작됐고 거기서 많은 실망감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그 미래의 메타버스나 가상자산 혹은 뭐 NFT 이런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이 가상자산 혹은 가상경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제도화되고 준비가 되는 그런 단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환멸 단계에서 개몽 단계로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거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 메타버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기회도 있고 그리고 이게 챌린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의 그 소셜 경험들 있잖아요. 우리의 제한된 어떤 경험들이 더 확장되는, 특별하게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그룹으로 소셜 경험들이 확장되는 그런 기회도 있을 거고, 상호작용, 그죠? 더 많은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서비스, 피지컬 서비스, 버추얼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향상될 거고요. 더 많은 협업들이 피지컬 현실 세계에서 제한됐던 것들이 가상공간과 연결되면서 더 다양한 협업들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치들이 더 코크리에이션이 되겠죠. 가상공간을 통해서. 그리고 버추얼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거래가 되고,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하는 이런 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겨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그 도전에 있는 거죠. 기술을 구현하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고, 이전에 많은 전에 봤던 사례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앞으로 넘어야 될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 누가 이런 컨텐츠를 오너십인 누가 가지고 있느냐, IP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경쟁하느냐, 어떤 룰을 가지고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그리고 에티컬, 윤리적인 문제, 그다음 소셜 문제라든지, 그리고 인터내셔널 그 폴리티컬한 문제 있잖아요. 세금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메타버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메타버스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통신 기업,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게임 기업들, 그리고 여러 클라우드 기업들, 이 모든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점점 커지고 그들의 어떤 서포트를 받아서 커간 거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은 이렇게 좀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우리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융합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컨텐츠, 그리고 테크, 그리고 비즈니스가 같이 융합되는 부분. 그래서 예전에는 테크만 해도 됐고, 예전에는 그냥 컨텐츠만 만들어도 됐고, 예전에는 비즈니스만 포커스했는데 이제는 이 세 개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또 메타버스란 공간을 통해서 기회가 확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원효 대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적정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옷을 꾸밀 때 바늘이 필요할 뿐이다, 창이 필요하진 않다. 그리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늘 전체를 덮을 만한 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우산이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뭐 메타버스에서 기술도 발전하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적절하게 우리가 가장 코어가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돈이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NFT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에 정말로 필요한 NFT가 필요할 경우에 접목을 해서 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적정한 기술을 쓰는과 동시에 기술에 너무 영향을 받고 기술의 드라이브를 한다기보다는 이미 갖춰진 환경에서 과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무엇일까 이런 아이디어 창조적인 것들을 끌어내 쓴다면은 무한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보지 않았던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엔드 오브 라이프 같은 어떤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죽기 바로 전에, 그죠? 웰빙. 그래서 죽기 6개월 전에 어떻게 잘 삶을 마무리할 거냐 이런 부분에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할 거냐 이런 초점에 맞추면은 기술들을 갖다 쓰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소셜 베네핏 공익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드라마 열풍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BTS라든지 최근에 파친코라든지 정말로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영국에 온 지 28년 됐는데 지금처럼 한국의 어떤 문화가 저렇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그 작년 말에 보면은 영국의 한국어 전공자가 3배가 증가됐다고 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북한만 아는 그런 영국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K 컨텐츠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무한대로 열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 내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한국적인 것을 가지고 글로벌을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감각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이렇게 주도를 할 수 있는 어떤 화두를 만들고 그다음에 뭔가를 주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캐치업 스트래티지 계속 잘 따라했던 한국이 너무 잘했던 거죠. 어떤 반도체라든지. 근데 이제는 뭐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퍼스트 무버 스트래티지 이게 선도 전략으로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에 많은 기회도 있고 그다음에 현실 그 체크할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 한국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했던 그런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앞으로 생길 것이고 특별하게 그랬을 때 한국이 그 메타버스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중장기 전략, 특히 퍼스트 무버 스트래티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고 성공 모델을 만들고 국제 협력을 통하고 특별하게 한류 컨텐츠하고 이노베이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경제 이론, 뭐 창작자 경제,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부와 그다음에 기업들이 잘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면 사실은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고 많은 프로젝트를 하지만은 비즈니스 모델이 없이 계속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스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주목하는 기술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그다음에 XR, 확장현실 이런 기술들이 연합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메타버스에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조합해서 적정한 기술, 꼭 필요한 기술, 꼭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굉장히 미래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가능한 뭐 가상자산, 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경제가 되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거기에 따른 제도나 뭐 법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메타버스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보면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 윤리적인 이슈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터인데 이런 부분도 잘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학문도 융합되고 산업 융합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이런 부분들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메타버스 공간을 우리 한국이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그리고 지금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곳의 주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좀 질문 같은 거 되겠죠? 네네네. 혹시 질문 계시는 분? 네, 교수님 그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아까 그 강의 중에 그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결국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려면 뭐 AI 그리고 XR 그리고 블록체인이 결합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된다고 하셨는데, XR이라는 뭐 블록체인 같은 것들은 저희는 뭐 주변에서 많이 보고 그걸 이제 메타버스 넘어가는 과정까지 이해가 되는데,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이제 메타버스로 넘어갈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뭐 AI 메타버스를 위한 프로젝트가 있다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간단하게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려가지고요. 네. 기본적으로 NFT라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에서 그게 활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네네네. AI가 메타버스에서 그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네네네. 최근에 메타버스상에서 NFT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많은 데이터들, 특별하게 소비자들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소비자에게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헬스케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가 한 몇백 명의 환자들이 계속 그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24시간, 8개월 동안 축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환자들의 어떤 다양한 패턴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AI가 분석을 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별하게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우리가 모니터를 하기가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모니터를 잘하면은 거기에 맞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바타 혹은 디지털 휴먼 혹은 메타 휴먼의 사용이라고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메타 휴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숨겨져 있던 그런 것들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메타 휴먼을 통해서 아바타를 통해서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이렇게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느 정도까지 그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뉴 윈도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던 그런 세계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지는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메타버스 공간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용한 공간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그런 기업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니까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내용 중에서가 센스를 좀 보고 있었잖아요. 현실 세계에 있는 데가 메타버스 사이트가 있고, 또 메타버스에서는 가상인간을 만나가지고 센스를 줬을 때 서로 그 게임 나가는 과정에서는 가상인간은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나에게서 문제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아까 했듯이 아까 해경을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인공지능 기법 등이 데이터 기반에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메타버스이건 아니건 간에 결국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고 근데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기법이 메타버스 전과 혹은 가상 공간 실질과 가상 공간에서 많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미래 비즈니스 방향을 제시하고 트렌드를 제시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걸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데 인공지능의 도움이 없이는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e스포츠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아트 퍼포먼스라든지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 경우에도 수많은 그 데이터들이 뒤에서 작용을 해서 그 실시간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할 때 그들의 감정을 뽑아낸다든지 파악을 한다든지 특별하게 그 사이코피지올로지컬 메소돌로지를 통해서 뭐 이렇게 그 아이 트래킹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이런 부분을 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느끼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볼루메트릭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이 동작들을 또한 찾아내서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데이터가 모인 것을 어떻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적재 이 퍼스널라이즈드 서비스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오늘 교수님 쪽에서는 많은 부분 엔터테인먼트라는 실생활인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 제조 현장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디지털 트윈이 좀 지나야 되는데 메타버스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의 3D 동향 플러스 교수님의 앞으로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조 분야 말씀하신 거죠? 예. 제조 분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많은 그 소비자 아니면은 사용자들 대상으로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상공간 안에서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공간을 하고 공유를 하고 이런 공간 기본적으로 그런 공간인데 제조업이나 그 다른 어떤 그 리테일이라든지 뭐 투어리즘이라든지 뭐 이런 분야는 메타버스 개념이 굉장히 쉽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산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약간 B2B 혹은 소비자하고 좀 상관이 좀 덜한 그런 곳에는 메타버스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얼마든지
이거는 제조 공정 단계 혹은 디자인 단계 그리고 자동화 단계를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더욱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 efficiency라는 거죠. 그 작업 자체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디자인하고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하나씩 특별하게 그 기획 단계라든지 생산 단계에서 파일럿 프로젝트 할 때 이 메타버스 공간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국제 간의 어떤 협업이 필요할 때 협의가 필요할 때 가상 공간에서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부산이나 울산이나 포항 이런 중심은 참 제조업들이 많이 발달했고 그다음에 해양 산업 이런 부분들이 만들잖아요. 뭐 거대한 배를 만들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시뮬레이션을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약간 VR이 좀 많이 가미가 된 부분이긴 한데 그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서 큰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과 돈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특별하게 최근에 그 어떤 제조업이나 혹은 뭐 머린 이런 쪽에 안전 뭐 이런 부분 헬스 앤 세이프티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 교육을 할 때 이 메타버스가 너무너무 유용한 그런 그 공간이고 도구이겠죠.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려면은 많은 비용이 들 거고 그리고 많은 유럽의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메타버스 기반 혹은 VR, XR 기반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조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퍼포먼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트레이닝 부분에서 특히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앞으로 의료 헬스 분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의료진들 교육하고 이러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는 그런 산업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이제 점점 더 다른 산업 분야로 이 메타버스의 파급 효과가 앞으로 일어날 거고 생각보다 제가 2, 3년 전에 뭐 사실은 VR, AR 뭐 이런 사례가 많이 없었거든요. 주위에.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례들이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럽이나 영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실생활에 그런 사례들이 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우리 일상생활에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은 산업 분야로 적용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기존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방향으로 그리고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계십니까요? 그러면 장시간 강의해 주시고 같이 여기에 배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단체 사진 찍는데 같이 사진 안에 찍어주셨으면 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사진을 찍습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잠시 자리로 앉아주십시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거기가 다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들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